김경수 지사가 보석을 신청했어요.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경수 의원 때부터 또 지사의 출마, 사실은 불출마를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당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불출마 일시까지도 이렇게 적고 정하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던 장본인입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인 이렇게 세팅한 데도 관여를 했었고요. 저는 1심 판결을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고 그렇지만 한 번도 1심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본 적은 없어요. 비판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셈이죠. 네네. 셈인데 그러나 그 사실관계는 제가 기회가 닿으면 2심을 위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홍준표 대표님 굉장히 귀가 가렵겠어요. 방송에 나가면. 홍준표 대표님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지만 그 수사의 시적이 돌아가신 성완종 그 회장의 네네. 유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1심이 유죄를 하면서 뇌물 사건입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김경수 지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의 그 시각을 설사 그 시각이 맞다 하더라도 이 범죄의 성격과 현직 도지사인 측면 등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2심에서 차분히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그리고 과연 이 범죄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충분히 드루킹의 진술들이 여러 모순되고 입을 맞춘 흔적들을 강조하고 잘 정리를 하면 네. 2심 재판부를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드라마틱하게 반전 무죄의 가능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보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법정 구속 문제는 저도 반대예요. 홍준표 전 대표 사례도 있지만은 네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구속이 너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잘못된 적폐다. 이거야말로. 네. 구속을 마치 무슨 형벌처럼 다루잖아요. 근데 외국 선진국은 구속의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가려서 하죠. 우리는 뭐 구속을 갖다가 그냥 혼내주기로 보통 남발하고 검찰에서 그러는데 더군다나 지금 현직 도지사인데 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은 것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걸 법정 구속시킨다? 그거는 저는 과하다. 다소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네. 그거는 저는 진영을 떠나서 뭐 하여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 얘기, 원세훈 전 원장 얘기를 하자면요. 공교롭게도 국정원법 구조와 선거법 구조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지시한 이런 혐의에 대해서 국정원법 구조는 위반인데 선거법 구조는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기억나지만 우리 간사님이었습니다. 잘하시죠. 기억나시지만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휘를 했네 맞네 해서 논란이 한참 일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사법부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같은 조항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면 국정원법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개입,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 판결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청원도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은 그게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김경수 지사한테 유리한 얘기가 되는데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재판하다가 검사한테 이거 진술만 가지고 기소했는데 미국 같으면 이거 기소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럴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죄구나. 근데 그 판사가 유죄를 때리더라고요. 좀 멍청해요. 반전이다. 선이. 이름까지 기억하시죠, 당연히.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면회를 갔다면서요. 근데 대통령 잘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김경수 지사다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유무죄를 떠나서 어찌됐든 연루가 된 건 맞잖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막 전면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마치 무효를 선언할 것처럼 그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인할 것처럼 하는 그런 그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했던 그 발언을 보면 정말 새빨갑니다. 예, 정말. 대선 무효 주장이에요. 예, 사실상. 뭐 불복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건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김경수라는 분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죄송스럽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불복까지 가버리면 그거는 역풍이 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를 리더들이 몰라요. 리더십이니까 이제 아니, 좀 전당대회 허술한 거죠. 국면이니까 갔죠. 일부 후보들이 막 주장했잖아 그렇게. 전당대회 국면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현직 리더들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세요.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쩐 입장이세요? 재판 거래 그리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 네. 이것은 국민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내에 또 움직임이기도 해요. 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관회의라는 데서 탄핵을 결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변에 이런 법관 탄핵 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장이 서기호 전 판사예요. 판사 출신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기호 판사한테도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번에 성창호 부장판사는 오해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탄핵하자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영장 전담 판사할 때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피고인성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도 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 건으로 네. 탄핵 법관 명단에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마치 민주당에서 김경수 재판에 대한 보복으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한다는 것이 와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를 바로잡아 드리는 거고 저도 대법원 앞에 집회에 저도 참석을 하고 저도 발언을 했는데 네. 저는 성창호의 성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성창호 부장판사 뭐 탄핵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당연히. 네, 네. 그러나 저는 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까지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 대한 개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다 보면 그렇죠. 더 뒤죽박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기가 이제 몇 주 전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몇 주 전만 해도 성창호를 탄핵시키자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죠. 청와대 네. 진정도 민원도 올라가고. 네, 네. 그렇죠.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법관들이 탄핵을 결의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묻혀 싸가 다시 이 사건으로 탄핵이 이제 다시 재론되면서 네. 그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이 집중됐던 것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네. 그 사법부를 특히 이제 개인 판사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심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또 이럴 네. 기회에 이제 지지층도 굉장히 단합하고 끌어모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법부의 그 위상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공격 당하는데 아무 꿀먹으른 벙어리를 있다가 마지못해 그냥 한마디 개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지나가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핵심 요직에
뭐 예를 들어 양승태 퀴즈가 있다. 아니 대법원장이 왜 가 있죠? 인사하라고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뭐 양승태 퀴즈군은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사를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 인사 처리돼야 하지. 그거 뭐 관례지 그거 뭐 잘 급하고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친정이 이제 법원이에요. 판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팔이 안으로 걷는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는 처음부터 일관된 그 제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이 사법농단은 분명히 단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처벌 주체와 관련해서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한 수사를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이 검찰과 법원의 관계는 항상적으로 기소기관이고 여기는 판단기관으로서 만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사법부가 양승태 퀴즈냐 아니냐 그런 대립 분열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력이 꽤 있는 네. 고등부장 혹은 지방부장에서도 상당히 연륜이 있는 경력이 되는 그런 시니어 법관과 지방부장 판사 이하의 젊은 법관 사이에 상당히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거고 사법부가 지금 여러 너무나 중요한 재판들을 많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열과 갈등을 조속히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탄핵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법농단 수사가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고 전직 법원 행정처장들 사법 처리를 할 예정인데 네. 그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는 국회가 프로세스를 갖고서 적법한 절차를 갖고서 이 탄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고 훨씬 차분하게 냉정히 그리고 지혜롭게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여기에 언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